아, 하하하하, 갑시다. 갑시다. 내가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진도가 막 엄청 빠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수원 설명이 좀 곁들여져서 좀 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좀 가볼게요. 자, 유형 3번은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일명 교대급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대급수. 그러니까 진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얘는 일단 한 4가지 케이스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계속 가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인데 괄호가 있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분의 괄호 없다. 1분의 1 빼기 2분의 1부터 갈게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빼기 5분의 4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괄호 3분의 2 빼기 4분의 3 4분의 3 빼기 5분의 4 사실 6개 케이스로 보고 싶기는 했는데 6개로 할까? 6개로 하자. 6개로 할게. 하하하하하 1분의 2 이거 안 되겠다. 6개 케이스. 1 빼기 2 더하기 3, 2 빼기 3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4 빼기 5 더하기 쭉 가는 거. 여섯 번째는 1 빼기 2 더하기 2 빼기 3 더하기 3 빼기 4 4 빼기 5. 왜 빼려고 그랬냐면은 얘는 그냥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6개만 알면 돼요. 6개만. 요거 오면 교대급수 관련된 내용은 아마 충분히 좀 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요 문제가 뭐냐면은 1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는데 뿔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지막 항이 사실 없어요. 끝까지 가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급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주고 부분합의 극한 이런 식으로 좀 가죠. 그래서 n번째를 일단 좀 지정해 줄 예정이에요. 근데 그 n번째가 짝수번째인지 홀수번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짝수로 끝난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합의 극한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부분합의 극한으로 간다면 얘는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쭉 가는데 짝수 번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괜찮죠? 그래서 뭐 n 집어넣으면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앞뒤로 똑같이 지워지는 애가 생겨요. 그래서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얘만 극한 보내주면 되니까 얘는 0으로 가요. 그쵸? 얼마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n이 홀수인 경우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n이 홀수면은 플러스로 끝나요. 그래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쭉 가다가 n분의 1로 그냥 끝납니다. 괜찮죠? n분의 1로 끝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하다 보면은 다 지워져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남아요. 괜찮죠? 1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극한의 1이에요. 정확하게 1은 아닌데 1로 수렴하는 거고요. 얘는 아예 그냥 정수 1이에요. 그렇죠? 아예 논란의 여지가 없이 1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게 짝수 아니면 홀수일 텐데 짝수로 끝나든 홀수로 끝나든 둘이 값이 똑같죠? 그래서 마치 짝수 번째항과 홀수 번째항은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우극한 조합항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어요.
이 위에 거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1분의 1이 1항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2항이에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2분의 1이 3항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는 통째로 다니는 애들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1 빼기 2분의 1이 통째로 1항이고요. 얘는 이게 통째로 2항이에요. 통째로 3항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극한을 씌운다라고 보면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끝나요. n이 짝수 번째일 거랑 똑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지워지면서 앞뒤로 하나씩 남고 빵으로 수렴하니까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둘 다 수렴이에요. 그 중에서도 1번 왜 수렴하죠? 어차피 뒤에 하나가 남나 안 남나 의미가 없어요. 0으로 가니까. 근데 얘랑 얘는 뒤에 남는 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눠서 봅시다. 자, n이 짝수 인경으로 친다면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분의 1 빼기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빼기 4분의 3 플러스 쭉 가다가 그죠? 짝수 번째니까 음수로 끝나요. n분의 n-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앞뒤로 지워져요. 앞뒤로 지워집니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n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빼기 1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n이 짝수 번째일 때는. 자, 근데 n이 홀수 번째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그죠? 똑같이 쓴다고 친다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 3분의 2 빼기 4분의 3 이지만 마지막 끝나는 게 이걸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에서 본 것처럼 아예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남는 게 없어요. 2분의 1. 둘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급수값 자체가 쭉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가요. 그죠? 부분합 자체가. 그래서 얘는 진동이 됩니다. 진동. 괜찮죠? 자,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짝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로 끝나니까. 그래서 얘는 위에랑 똑같이 생각한다. 2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괜찮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로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얘는 수렴해요. 자, 두 개 비교해야 돼요. 이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두 개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세 개도 비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참고로 2, 4 수렴합니다. 왜냐면은 뭔가가 남기는 하지만 그 남는 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얘는 수렴 안 하죠. 남는 게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얘는 수렴하죠. 0으로 가니까.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n이 짝수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하면 1 빼기 2 플러스 2 빼기 3 플러스 쭉 가면은 n 빼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앞뒤로 지워지는데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 플러스 1 뭐예요? 마이너스 n으로 남아요.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그렇죠? 남는 것 자체가 발산하는 애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홀수 번째일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안 남죠?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 플러스 2 빼기 3 플러스 쭉 가서 뭐로 남지? n으로 남고 끝나죠? 그래서 지워지니까 아예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해요. 근데 뭐 의미는 없겠죠? 어차피 둘이 같지가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아예 극한 자체가 존재 안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어차피 밑에 거 아니다. 위에 걸로 가잖아요. 위에 걸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괜찮죠? 차이점이 조금 보이죠? 차이점이 보여요. 이게 짝수 번째로 홀수 번째 남아요. 그죠? 뭐가 남아요. 그 남는 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수렴하는 거고, 얘는 그걸 미치니까 발산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미치죠? 그쵸? 아예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5번, 6번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요 1, 2, 3, 4, 요 4개 정도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알고 있어도 이제 급수, 교대 급수에 관련된 거는 푸는데 크게 지장이 오지는 않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직접 문제 한 번만 풀어봅시다. 193번.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자, 기억은 앞에서 얘기한 4번하고 거의 뭐 99% 똑같은 거고요. 기억은 4번하고. 니은은 3번하고 99% 똑같은 겁니다. 디귿은 1번하고 거의 99% 똑같은 거예요. 디귿은. 이 안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남는 걸로 확정이에요. 맨 앞, 맨 뒤 하나 남는 걸로 확정인데, 맨 앞에는 어차피 2로 남죠. 맨 뒤에는 어차피 수렴합니다. 맨 뒤에 남는 게. 니은은 남는지 안 남는지가 마지막 항에 극한값이 0이 아니라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저 디귿 같은 경우에도 짝수홀수에 의해서 남는지 안 남는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남든 안 남든 어차피 마지막에 있는 항은 반드시 0으로 갑니다. 자, 된 친구들은 저기 194번도 한 번만 더 풀어봐봐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이게 수렴하는 아니지. 얘는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3번과 4번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날지 마이너스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짝수 번째로 끝나면은 마이너스로 끝나죠. 저러면은 맨 앞에 2분의 1이랑 맨 뒤에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근데
홀수 번째, 그러니까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냐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워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워지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로 끝나게 된다면 안 남지. 그렇지. 그렇지. 걔는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남으니까 되지만 얘는 남을 때랑 안 남을 때가 마지막 항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에다가 마이너스 1이 붙냐 안 붙냐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홀수 번째로 갔을 때는 2가 되는데 짝수 번째로 갔을 때는 1이 되지. 2 빼기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치. 근데 문제는 얘는 남는지 안 남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 게 남아도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래서 0이야. 남는 게 의미가 없는 상태지. 그래서 얘도 수렴해요. 그치. 그게 지금 1번이야. 1번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1번에서도 짝수 번째로 가면 남죠. 근데 어차피 0으로 가지. 그래서 1로 수렴하고 홀수 번째면은 안 남죠. 그래서 쟤는 아예 그냥 정수값 1이에요. 딱 1밖에 없는 애라서. 그래서 짝수 번째면은 정확하게 1은 아니지만 극한값이 1로 수렴하는 거고 홀수 번째면은 그냥 아예 정확하게 1인 거고 그치만 극한은 똑같으니까 1로 그냥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마지막 항이 남든 안 남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남는 항이 0으로 갈 거라서.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짝수와 홀수와 관련된 게 마치 함수의 우극한 정확함 같은 느낌이에요. 괜찮을까? 좀 괜찮을까?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돼. 진짜 최대한 머리를 쥐어짜야 돼. 계속 고민해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얘는 남고 얘는 안 남는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보고 비교 분석해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193번 문제에서 기억은 왼쪽에서 얘기하는 4번하고 똑같은 케이스고요. 그죠? 4번하고 지금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4번하고 똑같은 케이스. 니은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진짜 완전히 거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분모 분자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디귿이 나타내는 게 1번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1번하고 99% 일치합니다. 숫자만 살짝 바뀌는 것 뿐인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수렴하죠. 그렇죠? 기억은 4번. 아니 왜냐면 얘는 무조건 마지막 항이 남아요. 마지막 항이 무조건 남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괄호가 통째로 하나의 항씩 움직인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마지막 게 남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기억은 수렴하는 게 맞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3번이잖아요. 얘는 그쵸, 이게 각각이 하나의 항이야.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이 플러스로 끝나냐 마이너스로 끝나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끝나면 아예 항이 안 남아요. 그렇죠? 아예 항이 안 남습니다. 근데 짝수 번째로 끝나서 마이너스로 끝나면 여기서 원래 무한대니까 원래 끝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급수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봐요. 왜? 아니 무한대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나타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극한 개념 차용해 갖고 와서 아예 n번째까지로 보고 극한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부분합의 극한.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 홀수는 뭐냐면은 부분합의 극한 입장에서 봤을 때 n이 짝수냐 홀수냐예요. 괜찮죠? n이 짝수냐 홀수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뒤에 남는구나. 근데 1, 2번과의 차이점은 1번, 특히 1번에서는 짝수 홀수에서 남냐 안 남냐 문제 되겠지만 얘는 남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0으로 수렴하니까. 그래서 남아봤자
티끌. 근데 얘는 남으면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생겨요. 1 차이가 생기죠. 근데 얘는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남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데 니은이 틀린 상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요게 교대급수 그냥 전부 다예요. 이게 교대급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진동 얘기예요. 진동 얘기하는 거. 괜찮죠? 뭐냐면은 일반항 진동이 아니고 급수 진동이에요. 급수 진동. 괜찮죠? 급수 진동. 그 중에서도 2번, 4번, 6번은 급수 진동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급수예요. 1번, 3번, 5번만 급수 진동입니다. 1번, 3번, 5번만 급수 진동. 솔직히 말해서 이거 딱 봐봐요. 이건 뭐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니,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의미 없지 않나?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마이너스 1이 무한대예요. 괜찮죠?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인 거지. 1, 3, 5번만 급수 진동. 1, 3, 5번만.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194번도 지금 뭐 194번에서 지금 1번이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얘랑 차이가 없어요? 이거 2번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 급수 자체가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얘는 그래도 0은 아닌데 수렴하잖아요. 2번은 그냥 빵 더하기 빵 더하기 빵 더하기 빵이에요. 얘는 괜찮죠? 0000 더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0입니다. 3번은 뭐예요? 이 3번도 솔직히 얘랑 똑같은 거 아닌가? 3번도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에요. 1 빼고는. 그쵸? 그냥 괄호가 통째로 하나의 항으로 생각한다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에요. 괄호는 무조건 하나의 항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4번이 지금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1번이랑. 그쵸? 4번이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그쵸? 그러니까 얘는 급수가 진동인데 진동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항이 남든지 안 남든지 어차피 마지막 항은 0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걔는 남아도 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렴이죠. 4번.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가 딱 요거 2번. 그쵸? 5번이 얘. 무조건 남아요. 무조건 남는데 걔 어차피 빵으로 가는 애. 괜찮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대급수는 이렇게 6개면 끝나요. 자, 이거 6개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살짝 다 바뀌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3번. 그 중요도는 떨어져요. 오,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그래도 한 번 제대로 정리해 놓는 게 낫죠. 그럼 다시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한 1, 20분 제대로 고민하고 다시는 스트레스 안 받는 상태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수능의 출제율 0.0000001%. 진짜 나오면 재난급. 진짜로. 백두산 폭발보다 확률이 낮습니다. 진짜로. 근데 내신에서는 유형 3번 출제율이 어떻게 될까요? 내신에서는 대충 한 20%는 좀 넘는 한 10% 정도. 10개 학교에서 한 학교가 나올까 말까요. 진짜로. 왜? 아니, 중간고사 범위에서 아직도 다시 얘기했지만 급수에서 문제 몇 개 나오냐면은 끼케야 한 4, 5개 나와요. 진짜로. 4, 5개? 그것도 많이 나온다. 4, 5개도 많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4개 단원? 4개 단위라고 친다면 뭐 5개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다. 4, 5개. 근데 그 중에서 도형과 급수 100%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하나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 그냥 도형과 급수 말고도 등비급수 자체에서 그냥 생으로 문제 하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런 거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나마 나올 확률이 10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0개 학교에서 1개 학교 나올까 말까? 동시간대. 이 지역만 놓고 본다면. 대충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한 번 제대로 마스터하자라는 거예요. 하필 우리 학교가 그 10개 학교 중에 하나의 학교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실수 안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재난급이지만 수능에 나올지. 그렇죠? 왜냐면 최근에 너무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가 됐지 하면서 이제 내릴 수도 있어요. 막 도형과 급수 밀어내고 요건 좀 먹겠지만 그래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유형 3번 봤고요. 자, 드디어 유형 4번 나왔습니다. 급수와 일반항 사이관계.
여기서부터 이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급수가 수렴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0이다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대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이다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무슨 뭐 100 이렇게 나왔다. 이 100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수렴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럼 an은 일반항이 무조건 0인 거예요. 괜찮죠? 100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 급수값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급수값보다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럼 아까 전에 발레하는데 시간 많이 쏟았잖아. 0으로 가면은 수렴 안 하는 경우에 관련된 것도 한참 발레 얘기했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거의 90%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한 10% 정도예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자세하게 했냐? 하필 그 10%가 우리 학교일 수도 있죠. 그 10%에 관련돼서 문제 나오면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끝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오는 거. 끝장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메이저로 우리 진도 나가면서 이거 계속 풀 거라서 요것만 그냥 미리 본 겁니다. 미리 한번 깔아놓는 게 좋으니까 그 발레 관련된 거. 자,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0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196번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A1 빼기 5 더하기 2분의 A2 빼기 5 더하기 3분의 A3 빼기 5 더하기 쭉 가요. 이게 수렴한대요. 뭐야? 영원히 가잖아. 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그렇죠? 급수가 수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급수니까 웬만하면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보기 좋아요. 아예 자신이 쓴 게 여기서 봐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얘는 n분의 an이네. 왜냐면 1분의 a1, 2분의 a2, 3분의 a3죠. n분의 an 빼기 5에 급수가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이게 나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수렴값이 얼마인지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수렴값 활용하는 문제는 출제되는 90%의 문제 중에서도 진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수렴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an 빼기 5가 0이구나.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5는 극한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n분의 an이 얼마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냥 5로 수렴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한마디로 196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얘예요. 그냥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n분의 n이 5로 수렴한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an분의 2n 플러스 5an. 뭐지? 분모 문제 n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괜찮죠? 사실상 이게 분모가 1차잖아요. an도 1차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플러스 1차분의 1차 플러스 1차. 그렇죠? 치환해서 an을 돌렸어도 되지만 사실 뭐 있는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분모 문제 n으로 나눠서 5 곱하기 n분의 an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수렴하면 리미트 따로 계산 가능한데 따로 계산 가능한데 얘 자체가 지금 5로 수렴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여기서 1 플러스 5분의 2 플러스 5, 25 6분의 27 2분의 9가 답이에요.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고로 치환에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이 했지 않나? 그렇죠? 치환 좀 지겨운데 미안해. 한 번만 더 할게. 내가 원래 좀 그래요. 똑같은 거 한 10번도 떠들고 그래요. 미안. 왜냐면 혼자 안 할 거라서. 혼자 하려면 안 할 거라서. 자, 여기서 bn은 n분의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5다. 이렇게 들어가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an은 갖다가 쓰기가 불편한데 지금 이렇게 따지면 an은 그냥 nbn으로 놓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nbn 분의 2n 플러스 5nb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n은 5로 bn은 5로 수렴하잖아요.
그 얘는 수렴하는데 nn들 껴있으니까 아 뭐야 n으로 약분하고 싶어지죠? 그쵸? n으로 약분하고 싶어져요. 딱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bn분의 2 플러스 5bn. 아 bn은 5로 수렴하네.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치환이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치환은 항상 옳다. 진짜로 치환은 항상 좋아요. 마치 치환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뭐 이렇게 시내가가 있어요. 근데 막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기 발에 물이 닿기가 싫어. 그럼 뭐 뛰어가면 돼요. 그렇죠? 뛰어가면 되는데 한 번에 못 뛰어갈 정도라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돌멩이 하나 들어다가 가운데다 풍덩 집어넣어놓고 밟고 지나가면 돼요. 이게 치환하는 느낌이 이래요. 괜찮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돌을 들고 와야 되니까 일단 귀찮아요.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와 그러면 치환은 많이 할수록 좋은가? 아니 뭐 한 번만 건너뛰면 되는데 이걸 돌다리를 만들 정도로 막 다 갖다가 놓고 하면은 쓸데없이 시간만 많이 걸리죠. 그래서 딱 내가 필요로 한 정도로만 치환하면서 문제 풀이가 좋습니다. 지금 얘는 극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적분 통째로 적용됩니다. 미적분 통째로. 이건 수투, 수원, 미적분 전부 다 공통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치환에 관련된 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치환을 하면 안 되는 유일한 애가 딱 하나. 나중에 미적분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합성함수의 극대극소점 판단하는 거. 걔만 유일하게 치환하면 안 돼요. 걔만. 그거 빼고는 다 치환해도 돼요.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볼 일이니까 일단은 요거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197번 요거 하나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크게. 문제는 거듭 제곱의 합 알고 있어야 돼요. 시그마 K 제곱. 자 옆에다가 참고로 써놓을게요. 혹시나 거듭제곱의 합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1제곱, 2제곱, 3제곱 이런 제곱의 합 이렇게 나와 있건 이렇게 나와 있건 결국엔 똑같은 거죠. 시그마는 그냥 압축 표현에 불과한 거니까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렇죠? 자다가도 푹 찌르면 시그마 K제곱이 뭐야? 물어보면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진짜로. 아예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쟤를 암기하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자, 된 친구들은 오케이. 바로 나오네. 자, 된 친구들은 다른 것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주면 좋은데 미안해. 조금 어렵겠지만 201번으로 좀 가볼게요. 지금 뭐 푸는 거 보니까 201번을 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케이. 90m. 답이 없어? 얘는 n세제곱이잖아. 시그마 n세제곱이 아니고 그냥 n세제곱이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핵심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니야, 푼 친구는 그냥 넘어가요. 영으로 나오는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빼기 n 세제곱분의 6분의 n의 m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네. 어차피 요 값 자체가 3차만 보면 되니까 6분의 2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저기 답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6분의 2예요. 6분의 2. 6분의 2. 그쵸? 3차항분의 3차항. 미안, 201번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한 바퀴만 잠깐 돌면서 확인해보고 문제 한번 좀 쓰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굵직한 힌트를 한번 좀 가볼게요. 머리를 최대한 쥐어짜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걸 기준으로. 어떻게 했지? 리미트는 무한으로 n을 몰라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지금 답 나온 사람이 한 명. 본질을 딱 보면은 끝나요. 자, 참고로 이 문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사실 뭐냐면 SN과 AN이 같이 있네. 오히려 수학원을 많이 한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SN 빼기 SN-1 이러면서 이제 수식을 들어갑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해져요. 그리고 우주로 갑니다. 진짜로 엄청 복잡해져요. 자, 힌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1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겠죠. 이거는 뭘로 가더라도 똑같아요. 뭐 2n항으로 가든 뭘로 가든 다 똑같이 수렴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저기 그냥 문헌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걸 이 문제에다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야 돼요. 참고로 SN 빼기 SN-1 아니에요. 뭐야? 그러면 SN 빼기 SN-1로는 이 문제 못 푸나?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요 핵심 개념을 이용해서 푼다면 진짜 그냥 바로 나와요. 맞았어. 어떻게 했지? 그치. 어차피 얘도 S잖아요. 그치, ES지. 3S지. S 더하기 ES. 90m. 오케이. 자, 눈치채고 맞은 사람 현재 3명. 자, 추가 힌트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AN이라서 그런데 AN으로 써놨는데 이게 수열의 합 자체도 하나의 수열이에요. 얘도 만약에 수렴한다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S 자체도 하나의 수열입니다. 하나의 수열. 자, 두 번째 힌트였고요. 자, 된 친구들은 다른 문제 잠깐만 좀 더 풀고 있어 볼게요. 자, 마지막 힌트. 마지막 힌트. 통째로 극한 씌워볼게요. 왜?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통째로 극한 보내볼게요. 통째로. 저 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극한을 보내도 성립을 하겠죠. 근데 이미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S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이해 안 되나? 얘는 잘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고, 이게 마지막 힌트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힌트는 아닌가? 자, 어차피 S는 급수예요. 극한 보냈으니까 급수. 근데 그게 S로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Sn 플러스 1도 똑같이 S로 수렴하겠죠? 2S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고민이 돼요.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대로 냅두는데, 얘 어떻게 하지? 얘가 지금 문제인데? 얘는 어차피 무한 들어가면 빵 나오잖아요. 빼기 빵. 근데 얘가 어떻게 하지? 그쵸? 이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은 그냥 무조건 0이에요.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수렴한다. 그죠? 그 사실 자체. 그걸로 일반항 0 가는 거. 괜찮죠? 일반항 0. 항상 0도 돼야 됩니다.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 0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야. 직각 나오면 피타고라스 무조건 성립한다.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괜찮죠? 급수 수렴한다라면은 안 쓰더라도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일반항 0으로 가는 거. 안 쓰더라도. 근데 안 쓸 일이 없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은 3S가 그러면 2구나. 그래서 S 값은 3분의 2구나. 그래서 30S는 2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0S는 20.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자, 나중에 한번 직접 정리해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201번에 유사한 기출문제가 있어요. 주요한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약간 조금 버전을 좀 바꾼 느낌입니다.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쵸, 일반적인 교재에서 만들기 조금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내가 하나를 안 쓴 게 있어요. 하나를 안 쓴 게 뭐냐면은 통합쳐서 한번 볼게요. 내가 두 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합쳐서 분모가 1차 이하면 발산이에요. 1차 이하면. 그 이유를 솔직히 지금 얘기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분모가 1차일 때만 하더라도 이거 발산 증명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랬죠? 얘는 명백하게 수식적으로 딱 보여주기 좋은 거는 무조건 맨 마지막 단원에 있는 정적분 활용 들어가면 이제 정적분과 급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보여주면 딱 보여요. 식으로. 근데 거기 가야지만 보여줄 수 있어서 지금 보여주긴 좀 힘들고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얘가 1차인데 발산하는데 분모가 1차보다 낮아요. 그럼 당연히 더 커지겠죠? 괜찮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얘도 발산하는데 1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이런 거 나오면 어때요? 당연히 더 발산하죠. 괜찮나요? 얘는 줄어드는 게 팍팍 줄어드는데 얘는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괜찮나요?
그렇죠. 아예 놓고 보더라도 얘는 y는 x분의 1에서 1, 2, 3, 4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야. 함수 값들. 근데 얘는 y는 루트 x분의 당연히 얘보다 좀 더 크겠죠. 저 위에서 놀아요. 비슷한데 각각의 함수 값들이 더 커요. 얘보단 얘가 더 크잖아요. 얘보단 얘가 더 크잖아요. 분모가 더 크니까 얘도 얘보다 커요. 괜찮죠? 그게 더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요? 차이 안 나요. 괜찮나요? 더하거나 빼면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빼면은. 더하는 거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1차 이하면 발산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참고적으로만. 발레는 거의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유형 5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급수의 수렴 판단이에요. 자, 일단 1번 설명 한 번만 좀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이렇게 풀어요. 그렇죠? 시작부터 이거 나오죠? 수렴하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미리 알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괜찮나요? 이거는 딱 1번 발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 두 개만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여기 변형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 발산해요. 발산. 이건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2번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7분의 4. 야, 이건 어떻게 해야지?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느 때 보는 거예요? 일반항이 0인 경우 중에서 발산하는 경우를 보는 거죠.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애초에 볼 필요도 없어요. 괜찮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일단 일반항의 극한부터 보는 게 먼저입니다. 괜찮죠? 얘는 일반항이 0으로 가잖아요. 근데 발산하는 케이스였죠? 얘는 일반항이 아예 0으로 가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얘는 n번째 거 보잖아요. 얘는 지금 A1이죠?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분모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에요. 분자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에요. 지금 A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2n-1분의 n이에요. 괜찮나요? 일반항 자체가. 얘는 일반항이 애초에 0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럼 어차피 극한으로 이거 급수 구한다 그러면은 2분의 1을 영원히 더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발산합니다. 애초에.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단은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항 0. 일반항이 0이 아니면 애초에 급수 자체는 수렴을 안 하고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추가로 생각해주면은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괜찮죠? 빨리 보는 거는 분모가 1차 이하. 괜찮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얘는 일반항이 0으로 가죠? 그렇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분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일반항 0으로 가는데 일반항 0으로 가지만 발산하죠. 왜? 2번이에요. 2번. 지금 똑같아요. 2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분모가 1차 이하인 걸로 봐도 되고요. 얘가 지금 딱 똑같아요. 시그마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에요. 지금 2번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발산입니다. 발산. 자, 그 다음에 4번 2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그죠? 2 플러스 4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일단 일반항은 0으로 가요. 그죠? 일반항은 0으로 가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 더하기 4, 2 더하기 4 더하기 6 자, 일반항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n분의 1이에요. 괜찮죠?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시그마 K로 봐도 되고요. 이거 n은 n 플러스 1이에요. 괜찮네? 왜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의 2배잖아요. 뭐 등차 수열의 합으로 봐도 돼요. 앞, 뒤 더한 거 전체 n개의 절반상. 그쵸? 등차 수열의 합. 자, 그래서 얘는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얘는 부분 분수로 증명해서 진짜로 수렴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이거 1로 수렴하죠? 이 부분 분수에서도 했었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거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앞뒤로 다 지워지면서 맨 앞에 하나랑 맨 뒤에 하나 남잖아요. 실제로 얘는 그냥 빵으로 가죠. 1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거 부분 분수가 아니더라도 바로 눈치챌 수 있을까? 분모가 1차를 초과하잖아요. 그죠? 분모가 지금 2차예요. 분모가 2차. 괜찮죠? 줄어드는 게 팍팍 줄어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4번. 그렇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분모가 1차 초과 이상 아니고 초과예요. 부분 분수로도 실제 증명 가능하고요. 다음에 5번.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와 친한 것들 중에 하나. 그렇죠? 로그 2분의. 자, 이렇게 세 개가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시그마와 친한 것들. 무리식의 덧셈, 부분 분수, 로그 덧셈. 괜찮죠? 자, 얘는 로그 5분의 2 더하기 로그 8분의 3 더하기 쭉 갈 거예요. 잠깐만. 수렴하나? 자, 일반항을 한번 잘 볼게요.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차피 이게 지금 1항이에요. 이거 2항이에요. 1항은 로그에서 2분의 1로 나와요. 얘는 1, 2, 3 가네요. 분모는 2, 5, 8로 가요. 분모는 공차가 3인등차 수열, 분자는 공차가 1인등차 수열. 그래서 얘는 지금 로그 써놓고 공차가 3이잖아요. 3n.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 분자는 그냥 n. 괜찮나요? 일반항 자체가 얼마로 가요? 일반항 자체가 로그 3분의 1로 나와요. 0이 아니잖아요. 괜찮죠?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괜찮나요? 일단 일반항이 0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무한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음수잖아요. 음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급수의 판단, 수렴 판단은 일반항부터 판단하는 거고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부터 판단하는 거고, 0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는 발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로 2차 판단 한번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만 하면 끝나요. 요것만 하면은 각 케이스마다 풀이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이거 벗어나는 거 안 나옵니다. 진짜로 이거 벗어나는 거 안 나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문제는 요 발레는 수능에선 절대 안 나옵니다. 수능에선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 나온다면 0에서 1로 가는 거밖에 안 나와요. 급수가 수렴에 일반항 0 쓰는 거. 자, 그러면 203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203번. 오케이. 확실하게 끝낸 거지? 오케이. 그쵸? 다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다. 되게 깔끔하네요. 그쵸? 일일이 판단 안 해야 돼요. 그죠? 일일이 판단.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분수. 여기 안 써놨네. 부분 분수. 근데 부분 분수 이전에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 여지가 있다. 발레에 해당하냐? 안 한다. 그쵸? 그래서 얘는 수렴합니다. 수렴하고요. 부분분수로 실질적으로 증명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얘는 아쉽게도 일반항이 0으로 안 가네요. 3분의 1로 갑니다.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할 거예요. 왜냐면 앞에 음수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n-2분의 n-100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이 엄청 커도 결국 얘는 3분의 1로 수렴하죠. 이거 1 집어넣잖아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9만 9,999예요. 그러면 잠깐만 이걸 무한대로 들으면 마이너스 99만 9,999 마이너스 99만 얼마 계속 이렇게 가겠죠. 계속 가니까 와 이거 엄청나게 음수가 크겠는데 아니 급수는 무한대로 가죠.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왜냐면 결국 3분의 1을 무한대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눈에 보이는 유한 횟수만큼의 합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무한 앞에서 그 유한적인 뭐 마이너스 100만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의 무한대가 더 중요합니다. 무한대. 요거는 그냥 뭐 무한대 바로 보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항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네. 자, 뭐 당연히 이율이 되겠죠. 자, 얘는 일반항 0으로 가고요. 분자가 2차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0. 똑같아요. 부분분수로 증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3 나오죠. 얘는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3 약분하면은 3n-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1분의 1 나와요. 자, 실제로 숫자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빼기 7분의 1. 앞뒤로 한 칸씩 지워지네요. 그러면 뒤에는 뭐만 남기면 돼요? 하나만 남기면 돼요. 그렇죠. 하나만. 실제 서술형, 논술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남겨서 써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워지니까 요거만 남는데 얘가 빵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남더라. 1이에요. 1. 수렴값 자체가 1. 그렇죠. 수렴 발산 여부만 확인할 때는 일반항 가지고 아까 요구한 것처럼 보면 되는데 만약에 수렴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부분분수 이용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시그마 친한 것들 이용해서. 자, 아무튼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이제 급수의 성질.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니까 그냥 우리 수열의 합에서 썼었던 시그마 성질 그냥 그거 생각하고 문제 풀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수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 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205번을 한번 볼 건데 되는 친구는 그냥 직접 풀고요. 안 되겠는 친구만 같이 잠깐 좀 봅시다. 근데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 얘는 그냥 보면 풀릴 거예요. 자, AN과 BN이 둘 다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급수들은 다 수렴할 겁니다. 자, 시그마 2AN, BN이 10으로 나오고 시그마 3AN, 2BN은 33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수렴값을 알파 베타로 쓸 거야. 그럼 얘는 2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게 지금 10이다. 얘는 3알파 플러스 2베타네. 그게 33이다. 그럼 당연히 연립해서 이 2배, 20에서 뺀다면 알파는 마이너스 13이네요. 그럼 베타는 36이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N 빼기 BN의 급수는 알파 빼기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 뺐으니까 마이너스 49구나. 그쵸?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풀이가 일반적인 연산 규칙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야? 너무 똑같잖아. 저기 20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08번.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잠깐만, 곱이 아니지. 얘 A로 잡고 얘 B로 잡았죠. 그럼 얘는 로그 AN 플러스 로그 BN이지. A 플러스 B가 온 거예요. 아, 그냥 AN의 극한을 잡은 건가?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로그 AN을 통째로 잡는 게 낫지. 자, 이거는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을 구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이렇게. 그냥 로그 AN 통째로의 극한값, 로그 BN의 통째로 극한값,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AN의 극한값, BN의 극한값, 요거를 따로 계산해도 되나? 따로 계산할 수 있나? 아니, 못 구하잖아. AN의 극한하고 BN의 극한은 못 구하죠. 못 구해요. 그죠? AN과 BN은. 아니, 뭐, 물론 급수니까 AN의 극한은 1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AN의 급수는 우리가 못 구해요. 괜찮죠? 지금 여기에서도 딱 보면은, 아니, 어차피 얘랑 얘가 수렴하니까 그냥 요 자체가 수렴값. 요 자체가 수렴값. 뭐야, 급수는 수렴값 안 쓴다며. 아니, 급수 성질이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급수 성질이니까. 그래서 통째로가 알파, 통째로가 베타 이렇게 생각해주면 어차피 얘는 시그마 로그 AN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BN.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찢어지겠고 얘는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 가능하죠? 시그마 로그 AN 플러스 시그마 로그 BN. 그러니까 얘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괜찮죠? 10의 몇 제곱 이런 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그마 로그 AN의 제곱 빼기 시그마 로그 BN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어차피 얘는 2 앞으로 빠지잖아요. 2알파 빼기 베타예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2알파 빼기 베타는 1. 그럼 얘가 의도하는 거는 뭐예요? 로그 AN 알파 빼기 로그 BN 세제곱. 그러니까 빼기 3베타야. 그렇죠? 오케이.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된 친구들은 다른 문제 잠깐만 좀 더 풀어보고 있을게요. 괜찮을까? 오케이. 맞아. 알파 빼기 3베타. 잠깐. 알파가 얼마예요? 응? 알파가 잘못 나왔어. 알파 지금 3 나왔지? 알파가 2가 나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그렇지. 천천히 해도 돼. 진짜 빨리 하면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 이제 여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급하게 풀다가 경주마처럼 달리다가 자꾸 돌풀에 걸려 넘어져. 안 돼. 알았어. 그냥. 자,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더하면은 3알파는 5 더하기 1이니까 6, 알파는 2. 그럼 알파가 2니까 베타는 3. 그렇죠? 그래서 2 빼기 9라서 답은 마이너스 7이 맞네요. 그렇죠? 다들 다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지긋지긋한 합답형 문제가 또 나왔어요. 힘들겠지만
힘냅시다. 하하하하하. 자, 209번을 차근차근 좀 설명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시그마 AN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급수죠. 이것과 시그마 AN 플러스 BN, 그쵸? 이것도 급수. 이게 모두 수렴하면 돼요. 이게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BN, 그러니까 BN의 급수도 수렴하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괜찮나요?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예요? AN의 극한이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수렴하고 AN 플러스 BN의 극한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하냐라는 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시그마를 리미트로 바꿔놓고 봐도 사실 해석상 차이가 아예 없어요. 괜찮죠? 뭐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급수랑 극한은 차이가 있는 거기는 한데 실질상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증명 방식 똑같이 들어가요. 증명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환. 괜찮죠? 치환은 항상 옳아요. 얘를 알파로 수렴했다고 볼게요. 이건 치환이 아니에요. 이건 치환이 아니고 얘가 베타로 수렴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나는 AN 플러스 BN 통째로 C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통째로 CN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AN 플러스 BN은 CN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CN은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수렴하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이걸 보려고요. 자, 그럼 BN은 CN 빼기 AN.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대신에 CN 빼기 AN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리미트 있는데 안 되지 않나?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이 식은 극한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식입니다. 괜찮죠? 치환 안에서만 보는 식 변형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극한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급수랑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그마랑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죠? 이 안에서만의 식 변형. 그러면 그건 그렇다 쳐도 BN을 집어넣는 건 또 별개 얘기 아니냐. 못 넣는 거 아니냐. 아니,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우는 거예요. 괜찮네? 여기다가 똑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시그마를 씌우면 당연히 똑같겠죠?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무조건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CN도 수렴하고 AN도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이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극한의 성질이 수렴이면은 더셈 뺄셈 곱셈 나오는 셈 다 따로 계산 가능하다.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급수가 수렴하면은 더셈 뺄셈 따로 계산 가능하다. 곱하기 나누기만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겁니다. 극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어때요?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이건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겠네. 괜찮죠? 명백한 증명이 가능해요. 항상 극한에서 긴가민가잖아요. 다 치환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치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모두 수렴한다면 리미트 AN 곱하기 BN이 0이다? 뭐야? 급수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극한을 물어보지?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한다면 안 쓰더라도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반항 빵이에요. 진짜로. 이건 안 쓰더라도 머릿속에서 무조건 자동 탑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AN이 수렴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AN은 극한값 0으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N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BN의 극한값도 당연히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AN, VN 곱한 것들은 어때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왜냐면 AN도 극한 수렴하고 BN도 극한 수렴하고 따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괜찮죠? 따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이에요. AN, BN이 모두 수렴하면은 극한은 무조건 0이에요. 진동벌레.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수렴하는 경우는 그래서 쉬워요. 발산이 어려운 거예요. 수렴은 쉬워요. 수렴은.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참고로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 나오면은 걔네의 합답형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수월해집니다. 딱 분수 나눗셈으로 분모 0 되는 것만 조심하면 끝나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게.
발산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209번은 리을 빼고 다 수렴이에요. 자, 시그마 AN, BN. 자, 요게 수렴한대요. 자, 요게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0으로 가지 않는다. 면 리미트 BN은 0이다. 아, 발산이 있네. 미안해. 자, 디귿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기 이거 OX 한 번만 해볼게요. 디귿. OX. 미안해. OX 한 번만 해볼게. 아, 괜찮아. 확률 50%. 확률 50%. 아이고. 야, 어떻게? 자, O와 X가 지금 딱 반반 나왔어요. 반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죠? 아, 그만큼 박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박빙. 미안해,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게 발산 나오는 경우들은 항상 발레가 생각이 안 나면 많이 틀려요. 진동 발레 이거 떠올려야 됩니다. 발산하는 경우들은 진동 발레로 장난을 많이 쳐요. 무한대 이런 걸로는 다 걸려서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진동 발레가 가능하냐? 지금 시그마 AN, BN이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뭘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얘는 그냥 다 극한 보는데 얘만 급수죠. 당연히 일단 리미트 AN, BN은 0으로 간다. 일단 요걸 알 수 있어요. 어잉? AN과 BN을 곱한 게 0인데 아니 AN이 0으로 수렴 안 하면 BN은 0으로 가지 않을까? 자, 아까도 얘기한 거 10, 10, 10 BN 0, 1, 0, 1, 0, 1 그죠? 그러니까 AN은 0으로 안 가도 돼요. BN도 0으로 안 가도 돼요. 그래도 AN, BN의 극한은 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N이 10, 10, 10, BN이 0, 1, 0, 1, 0, 1 이렇게 나오면은 AN 곱하기 BN은 맨날 0, 0, 0, 0, 0이기 때문에 급수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합니다. 괜찮죠? 맨날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10, 10, 1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개 외에는 없어요. 항상 발산 나오잖아요. 발산 나오면은 일단 머릿속에서 진동 발레부터 떠올려 봐요. 혹시 하면서 써봤을 때 역시 하면서 걸리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수렴 나오면 그런 발레가 아예 없어요. 수렴이면. 얘네는 그냥 성질만 잘 쓰면 끝나는 거예요. 성질만 잘 쓰면. 괜찮죠? 단 명백한 증명을 쓸 때 치환을 좀 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자, 아무튼 리을도 한번 좀 볼게요. 리을. 자, 이번에는 시그마 AN 그 다음에 시그마 BN. 얘네가 둘 다 발산한대요.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어려워요. 둘 다 발산하면은 리미트 AN 플러스 BN은 0이 아니다. 이러면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시그마 AN, 시그마 BN이 발산한다. 그러면 일단 확실하게 이건 알 수 있어요. 리미트 A는 0이 아니에요. 진짜로? 몰라요. 이거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에 일반항이 0인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려워요.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얘도 몰라요. 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진동 발레에서 찾으면 또 나온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은 AN이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나오고 B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은 더하면 또 빵빵빵빵 나와요. 근데 AN 발산하잖아요. 이거 아까 교대급수 얘기했었죠? 이거 마지막 항이 남냐 안 남냐? 이거 달라요. 그렇죠? 발산합니다. 얘도 발산해요. 똑같아요. 교대급수예요. 교대급수. 발산하는데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난 도저히 이 진동 발레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게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하나가 있기는 해요. 이런 방법도. 특히 미안해.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여기 없나? 여기 없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게. 자, 얘는 AND 조건이에요. AN이 발산하고 BN이 급수 발산하면 요거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수학 하에서 놓고 보면은 대단원 1단원의 집합과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 단원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명제 자체를 증명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뭘 쓰죠? 대우를 쓰기도 합니다. 괜찮나요? 합답형 문제에서도 대우로 찾으면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센에는 대우로 풀 만한 게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기서는 대우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0이면 대우로 놓고 봤을 때 AN 플러스 BN의 극한값이 0이면 시그마 A는 수렴 하거나예요. 이게 그리고라서. 이게 또는이었으면 대우로 했을 때 굉장히 편해져요. 또는이면은 그리고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리고가 또는으로 가니까 좀 헷갈려요. AN과 BN의 합이 극한 0으로 간다면 AN이 수렴하거나 BN이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한다 라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진동발레조차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AN이 그냥 마이너스 1만 있어요. BN이 1만 있어요. 상수수열. 그러면은 더한 거는 극한 0으로 가죠. 근데 둘 다 발산해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진동발레가 아닌 경우 중에서도 찾아낼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여기 AN이 마이너스 1만 있으면 이게 발산하고요. 플러스 1만 있으면 발산해요. 둘 다 발산하는데 더하면 빵 나와요. 괜찮죠? 이 진동발레가 아닌 것들 중에서도 발레를 찾을 수 있기는 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면 어때요? 진동발레로 거의 다 잡아지고요. 그 다음에 진동발레로 안 잡고 대우를 이용해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합니다. 왜? 발산이 어려우니까. 수렴으로 좀 보려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211번 이거 직접 잠깐만 한번 좀 풀어봅시다. 211번. 자, 수렴하는 경우들은 쉽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동발레 이런 게 언급이 아예 안 돼요. 발산하는 경우에만 진동발레가 언급이 되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 쓰다 보니까 니은 가지고 이제 진동발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 봐. 그래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뭐 니은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기억과 디귿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여기에서 지금 전부 다 수렴하는 것들로만 나와 있죠. 전부 수렴하는 것들로만. 자, 그럼 얘랑 얘가 수렴하면은 얘가 수렴하냐? 이거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은 게 그대로 있어요. 진짜로 똑같은 게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그 기억에서 수열의 극한에 있었던 걸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그냥 뭐 시그마 대신 리미트로만 바꿔놓는 것 뿐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자, 얘가 지금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 자, 얘도 수렴한다. 그럼 리미트 an과 리미트 bn도 수렴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한다. 그럼 얘가 수렴 안 하기도 힘들어요. 진짜로. 쟤도 똑같은 거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지금 솔직히 증명이 안 되니까 긴가민가한 거잖아요. 명백한 증명이 딱 됐다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요. 근데 그 증명이 애매할 때 쓰기 가장 좋은 거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얘가 an 플러스 bn이 수렴한다고 그랬지 an, bn 막 나눠서 막 이렇게 리미트 따로 주고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나누면 안 돼요. 통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지만 통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치환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통째로 본다라는 말과 치환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통으로 봐요. 괜찮아요. 통으로. 이걸 CN으로 봐봐요. 그럼 CN 수렴하죠. 얘도 그냥 DN으로 통으로 봐봐요. 수렴하죠. 그럼 A는 뭐예요? 얘는? CN 플러스 DN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냥. 그럼 CN도 수렴하고 DN도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쟤도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CN으로 수렴한다면, 치환한다면 첫 번째 AN 플러스 BN은 C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CN은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물론 알파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DN으로 잡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두 개씩을 뽑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AN 빼기 BN. 얘가 지금 DN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DN이 수렴한다.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베타라고.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 둘 더해보니까 CN 플러스 DN이 EAN이네. 그렇죠? 다시 한번 얘는 지금 극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애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치환한 그 식들 간에 연립한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 그냥 시그마 씌우는 거예요. 똑같은 식의 시그마 씌우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봐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째로 값은 얼마가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괜찮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찬가지로 이 통째로 값도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이런 게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수열의 극한 단 한 번이라도 본인이 직접 써서 해봤으면은 안 까먹어요. 진짜로. 본인이 딱 한 번만 해보면은 수능 끝날 때까지 편안해요. 진짜로. 한 번만 치환해서 집에서 한 번만 딱 해보면 됩니다. 진짜로 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수렴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떠드냐? 한 10번 보면은 한 번 해본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이 치환 지긋지긋하게 얘기했죠. 니은. 솔직히 내가 니은을 언급해서 그런지 니은은 지금 아무도 안 틀렸는데 니은도 사실 뭐 그렇게 왕창 쉽지는 않습니다. 왕창 쉽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기는 해요. 시그마 AN 빼기 L 플러스 BN 플러스 L. 그럼 요거랑 요거는 따로 계산하면 되지 않냐. 그쵸? 이러면 100% 수렴합니다. 명백하게 딱 보여요. 이런 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안 보이면 쓰는 게 또 치환. 진짜 치환은 다 돼요. 만능이에요. 긴가민가 하면 다 치환하면 다 끝나요. 진짜로. 통째로 그냥 CN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CN 수렴하죠. 그 다음에 AN은 CN 플러스 L. 그럼 얘는 CN 플러스 L. 그럼 얘도 또 DN으로 잡아놓으면은 그러면은 BN은 DN 마이너스 L. 요거는 또 DN 마이너스 L. 그쵸? 그럼 요 식은 뭐예요? 시그마? CN 플러스 DN이네. 그쵸? 그럼 아예 CN, DN 지금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 따로따로 계산하면 100% 수렴이에요. 괜찮죠? 아예 명백한 검증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치환보다 좋은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치환은 무조건 길어지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의 확신을 위해서는 치환 증명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야, 급수가 수렴해요. 일반항은 2로 가요. 잠깐만. 뭘 해야 되지? 당연해요. 지금 오른쪽에서 다 극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 혼자 놀고 있죠? 당연히 떠올려야 될 거 일반항부터 봐야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지금 2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곱한 게 수렴해요. bn도 수렴해요. an이 수렴 안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수렴합니다. an 무조건 수렴해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또 치환하면 돼요. 그죠? 모르겠으면 치환하면 무조건 다 증명돼요. 괜찮죠? 자, 이거 미안해. 그렇죠? 무조건 치환하면 다 증명됩니다. 치환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만약에 CN이라고 한다면 BN 대신에 아니다. BN은 2구나. BN은 2구나. 그렇죠? BN은 2구나. 그렇죠? 그럼 BN은 2이고요. AN 대신에 어떻게 써주면 돼요? AN 대신에 BN분의 CN으로 써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왜냐면 AN 곱하기 BN이 CN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CN하고 BN이 수렴하고 있는데 AN만 모르잖아요. 그럼 AN을 바꾸는 게 낫죠? BN분의 CN. 그렇죠? 이거 그냥 극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 극한 보내놓고 나니까 어때요? 따로 계산해도 되죠? 괜찮죠? 어차피 수렴이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CN. BN은 지금 2로 수렴한다고 얘기했고, CN은 아까 0이라고 봤잖아요. 그쵸? 이건 무조건 0이죠. 괜찮나요? 그쵸? 치환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디귿도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발레를 찾을 일이 없어요. 치환하면 다 완벽하게 증명이 돼요. 수렴하는 경우는. 그건 함수의 극한, 연속, 수열의 극한, 급수 다 통용됩니다. 수렴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로 수렴하는 애들에서 틀리면 안 돼요. 발사는 그나마 발레 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수열의 극한, 급수 여기서는 발레 못 찾으면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 10, 10 걔네 빼고 없어요. 진짜로 그 두 개로 다 잡혀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는 합답형 문제 틀리면 안 된다예요. 결론은. 오케이. 알았어. 자, 너무 많이 떠들었지? 미안해. 잠깐만 쉬었다가 급수 활용으로 들어갈게요. 9시 12분. 아이고, 또 한참 떠들었어. 미안해. 너무 오래 떠들었어.